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드백이 안 돼야 되는데? 됐나요? 됐나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거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탈석탄 운동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가톨릭 기후행동은 매월 삼척을 방문해서 아픈 삼척 되살리기 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23년 창조 시기를 맞아 저희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탈석탄 운동의 방향과 우리나라 탈석탄 금융운동의 현황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의 탈석탄 금융운동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기로 한 에두아르도 신부님께서 지금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간 늦게 접속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이종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가톨릭 기후행동 운동대표이신 강송수 신부님께서 시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을 청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 한국천주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인 소명인 탈석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지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히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실행할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시작 쌍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이종호 선생님 모시고 한국의 탈석탄 금융운동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박수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호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2007년도에 만들어진 비영리 기관이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요즘 핫한 이슈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부분을 저희가 주창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체를 지속시키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 ESG가 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7년, 8년, 9년 거의 10몇 년까지 하더라도 ESG를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 자본주의를 바꾼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주의자냐 이런 어떤 오해도 많이 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쭉 해오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한국에서 탈석탄 금융운동을 17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18년 최초로 탈석탄 금융기관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 협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제가 글씨가 잘 하나는 사실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는 저는요 어떤 세상에 대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운동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의 어떤 세계가 현재 대전환하는 시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전환을 저는
총 4가지로 사실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첫 번째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대체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어떤 전환기에 문을 여는 열쇠의 하나로 ESG, 또 사회 책임 투자, 사회적 가치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식 또는 방법,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속 가능성이 무엇이냐라는 거잖아요. 저는 저게 이제 탈성장에 대한 개념 속에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는 지구의 한 배를 타고 있죠. 이 지구가 사실은 유한하고 자원도 유한하고 이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난다면 당연히 지속 가능성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생태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우리의 조립 근거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들이 망가진다 한다면은 나머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적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주고 있죠.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인류가 이 기후변화가 전 인류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맺죠. 그때 핵심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상승폭을 2도씨보다 훨씬 아래로, 그리고 1.5도씨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00년까지 1.5도로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요. 즉 배출한 것과 흡수한 부분들이 제거된 것이 다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기후과학에 관한 과학이었고요. 또한 2030년까지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 대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대비 43%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후과학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2020,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NDC라고 국가 감축 기여 목표를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40%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몇 개 나라가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간에 그 2030년까지 40% 이상을 감축하지 못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다음 부탁드립니다. 근데 기후과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IPCC 보고서가 6차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는데, 그 6차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NDC, 즉 국가 감축 기여 목표를 다 추산해봐서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1.5도는 정말 먼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즉각적인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지구의 어떤 기온 상승이라는 부분은 결국 자연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3.2도라고 기후과학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1.5도하고 2도, 프랑스 파리 기후협약에서 2도씨 아래로 이야기했지만 이것만은 그냥 부족한 거죠. 1.5도하고 2도의 차이는 생물 조형 다양성부터 시작해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굉장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산초 같은 경우는 그 바다 생태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동물입니다. 산초 동물입니다. 그 동물인데 그게 거의 1.5도만 하더라도 거의 90%까지 멸종한다. 이런 기후과학에 의한 부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1960년대 말생이거든요. 제가 100세까지 살길 바라지만 저도 8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저렇게 빨간 위에 베리 하이라든지 하이
이 부분에 뜨거운 온도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갓 태어난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2020년에 태어난 애들은 정말 지금부터 뜨거운 온도를 겪어서 정말 마지막에 더 뜨거운 온도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는 실제로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 세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이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뜨거운 세상 또 다른 세상에 경험할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 그리고 그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IPCC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완만한 또는 굉장히 온화한 용어잖아요. 굉장히 마일드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뭐 기후위기, 기후비상, 뭐 기후재난, 뭐 이런 각가지 용어들이 각 옥스퍼드 사전에 막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비상이라는 말이 가장 맞는 용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넷제로는 넷제로하고 탄소 중립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만 넷제로가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대부분 탄소 중립하고 같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넷제로를 좀 쓰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 6대, 7대 온실가스에 대해서 제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가장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사용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특히 화석연료. 화석연료에서는 뭐 석탄, 뭐 오일, 가스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석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인 거죠. 그래서 1.5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각의 국제기구들이 다 대부분이 2030년까지는 OECD라는 유럽 국가들, 선진 국가들 다 온실가스 석탄 발전소를 폐기시켜야 된다고 나오고요. 2040년까지는 글로벌적으로 다 폐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5도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 상당히 많죠. 현재 61기가 석탄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엄청나죠.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가스 발전소 이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발전소 천국일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발전소는 적지 않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 중에 석탄 발전소가 61기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두 개 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죠. 삼척 블루파워 삼척에. 그래서 한 1호기는 2005년 10월달에 일단 완공해서 상업 운전을 하도록 돼 있고 2호기는 내년 4월달에 완공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최대한 늦춘다든지 아예 폐기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합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는 충남 쪽에 거의 밀집되어 있죠. 30기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기후변화 행동의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죠. 충남에서 대부분 탄소탄 컨퍼런스를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근데요, 기후나 관련해서 사람들의 생각, 또 환경과 기후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돈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제가 이제 우리 만평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만평에서 나오는데 옆에 오른쪽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CEO로 추정되는 또는 비즈니스맨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강연을 듣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우리 존재의 위협이다 하니까 졸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시면 또 하나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파이낸셜 리스크, 재무적인 리스크라고 하니까 느낌표 딱 하면서 깨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들리라는 말 나오잖아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탈석탄이라든지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현재 기업이나 금융기관한테 먹히는 거고 지금 IMF라든지 그런 국제기구에도 먹히는 이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탈수탄 운동에 대한 방식으로 전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민사회, 보통 탈수탄 운동할 때 이제 시민사회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석탄 발전소 기업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폐지하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챌린지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금융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껴요. 즉 시민사회가 금융기관을 압박을 하고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들 또 석탄 관련된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거고 결국은 석탄발전소에 돈줄을 끊는다는 거죠. 돈줄을 끊어야만 운영을 못하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불행하게도 그 금융적인 부분으로 많이 기업들이 움직이고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운동 방식이 나온 거죠. 실제로 이제 전세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게 좀 미약하지만 다른 전 세계 선진국에 있는 금융기관들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넷제로 관련된 넷제로 에셋 오너 라이언스 에셋 오너라는 것은 자산 소유자지 않습니까? 뭐 국민연금 같은 그런 뭐 보험사들 자산 소유를 하고 있는 이런 넷제로 오너 라이언스라든지 넷제로 에셋 매니저 라이언스 뭐 보험 인슈런스 라이언스 뱅킹 라이언스 이런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져서 그 각각의 화성연료 기업들한테 인기지분을 합니다. 너희들 화성연료 줄여. 자기들이 착해서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화성연료 기업에 투자를 해놨지만 이 투자해놓은 돈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산가치 변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산가치 변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요. 그 다음에 자신들 어떤 기후변화 측면에서 돈을 잃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예요.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어떤 중간에 금융기관을 통한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이게 탈화성연료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파스프리 캠페인인데 이것도 금융기관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1594개의 돈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지금 여러분과 같은 교회 재단들, 교회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대학,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그런 재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돈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앞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석탄만이 아니라 나머지 화석연료에도 투자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한 기관 수가 전 세계적으로 1594개입니다. 자산 규모만 해도 40조 달러 이상인 엄청난 규모인 거죠. 여기에는 신념 기반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교회, 종교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신념 기반의 기관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한국 사회적인 투자 포럼이 탈석탄 운동이 어떻게 보면 최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사학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국내 최초로 탈석탄 선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8년 10월달이죠. 10월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탈석탄 선언하는 금융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파서프리 캠페인에 보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때 제가 탈석탄 캠페인을 할 때, 금융 캠페인을 할 때 890 몇 개? 700 몇 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 세계가 탈석탄 선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든 한 군데라도 탈석탄 선언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싶어서 대표적인 이제 공적연기금이죠. 3대 연기금 중에 이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국민연금은 정말 설득하기 쉽지 않고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부터 설득을 했는데 설득하는 방식이 실제로 거기 있는 실무자급을 저희들은 인계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감사라든지 뭐 그런 쪽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 감사가 그 사학년 공무원연금 이사장한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 부분이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탈석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무원연금, 공적연기금의 이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의 3년 후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걸 최대한 활용한 거죠. 그중에 감사라는 자리는 마찬가지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을 저희가 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초로 시켜서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선언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원죄를 하나 알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선언을 하게 만들 때 기존에 투자된 거를 다 빼야만이 그걸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한 군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투자된 부분들은 이미 약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이걸 이제 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법률적인 리스크 또는 배임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도 신용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가 있어서 그러면 첫 번째 만드는 것 중에 한 거니까 일단 허들을 낮추자라는 생각에서 향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석탄발전소 건설에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회사채 특수제를 인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적연기금 2개를 했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제 민간 쪽 부분들을 하나를 분명히 포함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DB 손해보험을 하나를 포함시켰습니다. 마침 DB 손해보험은 또 환경부의 그 책임보험인가 그 환경 책임보험을 중요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대한 협조, 요청 그리고 같이 인게이먼트를 통해서 DB 손해보험을 포함시켰고 그 사학연금에 같은 경우는 사학연금에 아웃격인 행정공제 교직원 공제 그리고 그다음 교직원 공무원연금에 또 동색적인 행정공제를 이렇게 같이 시켜서 이렇게 세 군데를 다시 한번 2019년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것은 아마 이 방식은 상당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탈석탄 금고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탈석탄 금고라는 게 어떤 거라면요. 제가 최초로 이제 제안을 했고 각각의 지자체에 이 공문을 보내고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 지금 현재 한 해 예산이 50조가 넘습니다. 한 해 예산이. 근데 서울시에 그 예산을 맡겨놓은 은행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 은행을 선정하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금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고. 어느 쪽 금고에 맡길 것인가. 즉, 금고라는 것은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그 은행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에 각 지자체마다 다 있거든요. 각 광역지자체, 교육청, 기초지자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을 선정할 것인지는 그 금고 선정에 대한 배점표가 다 있는데 그 배점표에 탈석탄 선언 여부 그 당시에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존의 투자된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 투자된 데 대해서 어떻게 엑시할 것인지 투자 차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했는지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평가 지표를 넣자. 적어도 배점 부분들은 최소 3점 이상을 좀 하게 만들자. 분별력 있게. 그래서 탈석탄 금고라는 것도 상당히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탈석탄 금고를 통해서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기관은 다 은행 중심 아닙니까? KB, 신한, 그다음 지방도 있고, 하나, 우리, 농협 다 금융 취지 형태로 되어 있고, 은행이 거기에 사업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은행은 한 군데를 갖다가 탈석탄 선언을 시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지금 고민을 했던 거죠. 그 고민의 방식 중에 하나가 탈석탄 금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지표를 반영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탈석탄 금고, 그 지자체의 금고 시장이 한 거의 500조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석탄 금고 시장하고 석탄 시장하고의 투자 시장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어느 쪽이 더 큰 시장이냐라는 거죠. 즉 법인영업팀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법인영업팀에서는 탈석탄 지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혹시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가 여기에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조바심이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탈석탄 선언을 하게 된 게 은행에서 금융지주 차원에서 KB 금융지주가 탈석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제 하게 됐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 은행이 이제 금융지주가 하다 보니까 나머지 경쟁이지 않습니까? 신한이나 KB나 뭐 서로가 다 경쟁인데 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적어도 현재 팔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이 이제 그 당시에 100개가 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탈석탄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주로 만드는 어떤 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충청남도가 아까 탈석탄에 대한 메카라고 했는데 충청남도 양승조지사가 당시에 탈석탄 금고를 가장 먼저 선언하고 다른 지자체까지 다 같이 해서 선언을 한 겁니다. 한 거의 70개 가까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 금고 선정에 있어서 은행은 탈석탄의 어떤 부분의 지표를 반영해서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체크를 좀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탈석탄 금고는 이미 은행들이 다 탈석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별별력이 없어요. 현재 다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탈석탄 금고를 탄소 중립 금고라는 개념으로 진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탈석탄 금고에 대해서 탈석탄 금고를 통한 탈석탄 금융 확산에 대한 경로를 제가 좀 만들어봤는데요. 저희 한국사회시민기자 포럼이 이제 최초로 주창을 하고 나머지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뭐 기후소실이라든지 또 그린피스 이런 쪽이 주도적으로 했던 거고 특히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국 조직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조직하고 같이 각 지역마다 탈석탄 금고를 기초로 해서 지자체를 압박하는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지자체하고 금고 선정을 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으로 하다가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다음 부탁드립니다. 근데 국민연금도 탈석탄 선언을 했죠. 2021년 5월 말에 우리 한국에서 P4G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그때 저희 그 전부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 우리 포럼을 비롯해서 환경연합이라든지 뭐 녹색연합이라든지 각각 단체들에서 탈석탄 선언을 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던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2022년 5월 말에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 3, 4일 이틀인가 앞두고 바로 탈석탄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선언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해놓고 지금까지 현재 탈석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한 그린워싱이죠. 예를 들면 선언할 때 여러 가지 정량적인 지표, 특히 정량 지표는 어떤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는 뭐 석탄 발전도 매출액의 20%를 얻거나 또 30%를 얻거나 또 석탄 발전량이 30% 이상이거나 이런 쪽을 대부분 석탄 기업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설정해놓고 리스팅을 해놓고 그 기업에 대해서 뭐 금융기관도 여러 가지 인게이먼트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기준이 나와 있지 않고요. 워낙 이제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히 한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한전이 그냥 요즘 뭐 100몇 조가 적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한전에 대한 부분 이슈를 연결하다 보니까 하고 있지 못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야 될 부분인데 한전의 적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에서는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했던 2년 이상을 그 탈석탄 선언을 해놓고 국민연금이 아직 하지 않는 아주 그린워싱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아마 여러 국감때 여러 지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에 사실은 많은 단체들이 석탄과 관련해서 할 때 많은 단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주식시장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채권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강한 액션을 취하면
석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어떤 뭐 한전이나 여기를 뭐 줄여라 이런 부분보다는 국민연금한테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면입니다. 그리고 탈석탄 금융운동 사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피포지 정상회의 전에 이제 기후금융, 그러니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지 선언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최를 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통 이제 선언식을 하게 되면 다 모여놓고 선언한다 해놓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흩어지고 나서. 그래서 아예 저희가 룰을 갖다가 어떻게 선택했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줬고요. 조건을 3가지를 이행을 해야 된다. 하나는 탈석탄 선언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TCFD를 지정해라. TCFD 그냥 어려운 용어인데 기후 관련 재무 정보 이게 태스크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정을 해라. 세 번째는 CDP라는 걸 통해서, 즉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스로가 서명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이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자신 투자 대상 기업들한테 온실가스와 관련된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 요구해라 라는 이런 3가지에 참여하지 않고는 이 기후금융지선언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것을 피포지 정상회의가 열리는 5월 30일 그 전까지 이행 완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린워싱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약속하고 저희가 다 일을 체크했습니다. 그때 형식상으로 다 이렇게 완료를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탈석탄 선언을 조건을 그 당시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탈석탄 선언을 할 때 굉장히 탈석 선언에서 골모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탈석탄 선언과 관련해서 좀 주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허들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3가지 의무사항에 1가지 권고사항으로 4가지를 다 의무사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3가지 의무사항은 첫 번째는 향후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고요. 두 번째는 석탄발전소를 위한, 보통 이제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굉장한 자금이 들어가고 몇 조 이상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목적 회사를 만듭니다. SPC라고. 여기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조달 목적으로. 이 특수채를 인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채권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석탄발전소 건설 용도로 운용되는 채권이 있거든요. 이걸 인수하지 않는다. 이걸 3가지 의무사항으로 일단 기본을 해놓고 마지막을 권고사항을 했습니다. 기존 석탄 투자금에 대해서 단계적인 투자 처리 계획을 만들고 이거를 대내에 공표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 조건을 가지고 많은 현재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했던 거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조건이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이 금융기관들한테 이슈는 그겁니다. 기존 투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기존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이 선언하기 전에 이미 계약 약정 체결하는 부분들은 그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서로의 어떤 계약서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특히 금융기관 위반시켰을 경우에 법적인 배임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누군가가 배임으로 걸게 되면 그 이슈가 있고요. 또 3번째는 신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굉장히 신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계약을 맺어놓고 이걸 안 지키고 해버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나머지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주장하는 리스크라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제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기존 투자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탈석탄 금융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일부분에 맞춰져야 되겠죠, 지금. 다음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입법을 통한 이제 그 탈석탄 금융 선언이 있었던 거죠. 해외 석탄발전소를 금지하기 위해서 석탄발전소 사법을 만든 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되지 않고 대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피포지 정상회의 때 해외의 석탄 금융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대신 국내 금융은 뺐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산업, 은행 뭐 이런 어떤 것들이 해외에 석탄금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이었던 겁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삼척 블루파워 회사채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 삼척 블루파워는 거의 1조 정도, 거의 9천억 정도의 규모로 현재 회사채 부분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달하지 못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탈석탄 금융이라는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주류로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 보고요. 대신 이제 여기를 인수하고 있는 NH증권이나 뭐 KB증권이나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키움이나 그리고 6개 금융사들이 증권사들이 있는데 이 6개 증권사들이 자신들이 여기에 석탄발전소 사실은 이 채권이 안 팔리면 자기들이 떠안는 방식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현재 뭐 거의 9천억이 남아있는 것 중에 거의 몇백억이 조달을 못했습니다. 현재 타스탄 분위기 때문에 그걸 인수할 만한 투자 기관이 안 나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수를 못하게 되면 결국 6개 금융 증권사들이 이걸 따먹게 되는 구조인 거고 아마 이런 증권사들이 스스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따른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따르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내년이든 어떤 식으로 간에 뭐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자를 좀 싸게 보금리로 붙여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치우려고 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삼척 블루파워의 자금 조달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고 늦추고 결국은 그 시민사회가 입법 청원한 법이 있습니다. 탈석탄법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기존의 시민석탄발전소 부분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이제 발의가 된 상황, 5만 명의 청원에서 발의가 된 상황인데 이걸 통과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석탄금융 백서라는 것을 처음으로 2020년인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전수조사를 해서 이 금융기관에 얼마만큼 석탄금융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쭉 조사한 바가 있고요. 두 회를 조사했고 그 다음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석탄만이 아니라 화성으로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만 별도로 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한 거인데요. 옆에 왼쪽에 계신 분은 그 미국의 국민 시민이에요. 우리나라의 김소월 같은 시인이라고 할까요? 진달래 같은 그런 이분이 쓴 시에 가지한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노란 숲속에 노란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미국의 웬만한 사람들이 좀 다 암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길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의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중국의 혁명가인 루신이라고 하죠. 이분인데 이분이 고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길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것이 길이 된다. 희망도 마찬가지다. 라는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길은 이미 나 있는 선택의 길이 아니라요. 노신의 길처럼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길이다. 그 개척하는 길에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탈석탄 금융이 그 길 속에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고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이 안 보여서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도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해외 연사가 들어오셨습니다. LSM은 최근 화석연료 확산 금지 조약을 추진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핵확산 금지 조약처럼 화석연료 확산 금지 조약 추진 운동인데요. 기후위기 시대의 교회의 움직임과 화석연료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해 에두아르도 아가스카레 신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통역은 생태 심리학자이신 장희정교 소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통역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은 저희 이제 다음 일정상 서면으로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위해서 제가 잠깐 영어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LSM recently launched a campaign for the 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 We will hear from Father Eduardo about the Church's movement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by eco-psychologist John B. Jong-kyu. Interpretation will take place in seque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ave them in writing and we will organize them. Follow my presentation. Can you hear me well? Yes. Okay, great. 네, 다들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한번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See, oops, I cannot see my, okay, the desktop. I will share the desktop. Can you see my presentation? I will move this, sorry for, okay. So, I will talk to you this morning, this afternoon for you, what do we need before climate change? And the answer is, as a proposal from the faith communities, and also the social global societies, is an FFMPT, a 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 잠시만요.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보실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기후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친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 주요 단체들이 하는 제안인데요. 그건 바로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입니다. Okay, I think you leave for the translation work. Fantastic, thank you. And what we will see this morning, the Church's teaching on climate change briefly, and the call for international public policy advocacy through a fossil fuels non-proliferation treaty named FFMPT. 계속해서 것이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화석연료 확산연수와 비확산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What does the Church teach about the issue of climate change and fossil fuels? We read from Laudato Si number 23. There is a very solid scientific consensus that indicates we are presently witnessing a disturbed working of the climate system. And the problem of this, of climate change, is aggravated by a model of development based on the intensive use of fossil fuels, which is at the heart of the worldwide energy system. 기후위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요, 저희가 참리받으셔서 23항을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를 보면 최근 수십 년간의 지구온난화가 대부분의 불을 배출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탄화수소 같은 화학물질들의 농도가 매우 짙어졌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게 됐다는 것을 공감해 보십니다.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urch in Laudato Si 23 speaks about the need of an urgent fossil fuel phase out. It speaks this way.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velop policies so that in the next few years, and that was 8 years ago,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and other highly polluting gases can be drastically reduced. For example, substituting for fossil fuels and developing renewable energy sources. Worldwide, there is minimal access to clean and renewable energy. 이제 이 사회적 가르침에서 보면은요,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아주 시급하게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과 다른 오염원들을 극적으로
were written 8 years ago, but so far,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through fossil fuel phase-out are still or yet delayed, and that is critical. 네, 그런데 이런 국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8년 전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Furthermore, in Laudato Si 165 paragraph, we read from Pope Francis, we know that technology based on the use of highly polluting fossil fuels, which means coal, oil, and gas, needs to be progressively replaced without delay. But 8 years later, remember on September the 1st this year, for the day of prayer of the prayer of creation, Pope Francis released a message to everyone, and also he addressed the world leaders who will gather at COP28, the Climate Summit in Dubai this year, saying the following: "These all must listen to science and institute a rapid and equitable transition to end the era of fossil fuels, according to the commitments undertaken in the Paris Agreement to restrain global warming. It is absurd," says Pope Francis, "to permit the continued exploration and expansion of fossil fuels infrastructures." 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8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165만을 보면요. 우리는 엄청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을 특히 석탄과 석유가 더해서 소비량은 적지만 가스를 유발하는 기술이 점진적인 대체를 바로 시작해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8년 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지난 9월 1일 기존을 고르는 세계 기후위원 국가님께서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독일시대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가 과학의 길을 가족들 시대를 끝내기 위해 신속하고 공평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화석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을 허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n this last message of Pope Francis, we read the core of the three pillars of a fossil fuels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means rapid and equitable transitions to end the era of fossil fuels, and also to stop exploration and expansion of fossil fuels infrastructures, as we will see later. Change the slide, please.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최근에 경험인의 메시지를 보면요, 이 정책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석연료의 시대를 종식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화석연료를 탐색하고 추출하는, 확장하는 이런 기반 시설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urthermore, it's not only Pope Francis, but it's also former popes, in fact, the whole social teaching of the church that refers to the issue of fossil fuels. For instance, in Caritas in Veritate, paragraph 49, Pope Benedict XVI spoke about the issue of fossil fuels as a matter of justice. And he refers to it that we need to revis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and develop a just energy transition. He calls this the energy problem and a matter of international justice, a matter of global solidarity, as we read here. The fact that some states, power groups, and companies hoard non-renewable energy resources represents a great obstacle to development in poor countries. Those countries lack the economic means either to access existing sources of non-renewable energy or to finance research into new alternatives. 지금 이런 교환뿐만 아니라 이전 교환님도 이 화석연료에 대해서 정의의 문제로 접근을 하셨었는데요. 가톨릭 사회 관심에 따르면은 우리가 화석연료에 대한
challenges for peace. It refers to also the issue of greenhouse effect through the burning of fossil fuels, in relationship with the initial or primary crisis of climate change that was envisioned back in times. 네, 그리고 1990년 1월에 이런 바로 세계에서 그 세계 평화 메시지를 내놓으신 걸 보면요, 당시에 온실가스의 그 배출 자체도 화석 연료에서 1차적으로 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So what do we need now after 8 years of the Paris Agreement and also after the launch of Laudato Si in the 2015 to complement this Paris Agreement with a specific international binding treaty to phase out fossil fuels? The Paris Agreement recognized the problem, the illness of the planet, climate change, but they didn't specifically refers to any treaty in terms of treatment, in terms of stopping smoking your cigarettes if you have lung cancer, for instance. So the Fossil Fuels Non-Proliferation Treaty is the how to stop the climate change, how we mitigate climate change. Only at COP26 2 years ago, it was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the issue of coal, for instance, that we need to do something with coal. And last year in COP27, we have little progress. Its outcome didn't mention oil and gas, only was referring again to coal. But the good progress that we have in last COP27 in Sharm el-Sheikh is that more than 80 countries within the UN system demanded the inclusion of the issue of fossil fuels phase out for first time. But we need more than a half of the country, that is 100 and something, in order that issue is an item within the agenda of the climate summits. Some Father, please make sentence short for me and for the audience. They will be most to. Yeah, let me just go.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파리 협약이 나온 이후 그리고 참여가 되기 2015년에 파리 협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파리 협약에서 국적 통역을 가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지구의 어떤 질병이라고 할까요? 바로 기후 변화죠. 그것을 멈추기 위한 그런 조약을 하기는 했지만 그걸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멈추는 그런 조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생기는데 이 담배를 끊자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만들까요? 기후변화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라는 것에서 당사자들이 26년 전에 있었죠. 그때 제가 최초로 문제가 되는 석탄을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27에서는 또 거의 진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그냥 완전히 석탄 이야기를 갖고 석탄화가 전형식만한 이야기는 언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은요. 유엔 국가 80여 개국이 우리가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구속력을 갖거나 영향이 되려면 유엔 참가국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려고 합니다. In 1990s, a block of Pacific Island nations went to the UN system and claimed for climate change and asked the nations to do something. And that's the reason why, in the 1990s, all the climate summits, all the conventions for instance, the IPCC, etc., the reports, climate reports, started to be done in order to tackle the issue of climate change, thanks to this action of the Pacific Island in the 1990s. 1990년대에 태평양 섬나라들이 유엔에 가서 기후위기에 관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모든 기후위기와 관련된
지금 ＣOP26 이후에 여전히 이 태평양의 6개 섬나라에서 특히 이제 바누아투와 투바루가 선두에 서 있는데요. 이 국가들이 화석연료 파산 방지 조약을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o what is the 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 about? It's based on 3 pillars: stop the expansion, fair and equitable phase-out, fossil fuels phase-out, and just energy transition, and having access to renewable. 그러면 이 화석연료 파산 방지 조약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첫째, 이 화석연료 확산을 막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화석연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단계적으로 출연을 하자는 것. 세 번째는 정해온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100%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These are the main countries and also some states in the US, for instance. Recently, California state has also 이정규 선생님 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 is been a binding treaty that has been thought by the social civil organizations through academia, through science, and through faith people as well. And we, all of us, are supporting this initiative in order that the UN system, the climate summit, will adopt that and will develop the tool in order to tackle climate change mitigation. 그래서 이 화석연료 파산 방지 조약은요, 이 시민 사회에서 학계와 과학계, 종교계 모두가 이 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조약을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에서 일어났고요. 유엔은 기후 정상회담 이런 계획을 종교계 시민 사회 재단하고 학계 과학계 종교계가 모두 이것을 이 계획을 지지하는 거고요. 유엔 내에서 기후 정상회담을 때 이것을 채택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를 분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The prefect of the Dictionary for Promoting Humanitarian Development, Cardinal Michael Cerny, last year, July, he spoke that fossil fuels non-proliferation treaty gives great hope for integrating and strengthening the Paris Agreement. 그래서 미셸 세니 주기경님께서 지난해 7월에 이 화석연료 파산 방지 조약이 파리 협약을 통합하고 강화하는데 아주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or the faith communities, it is also an excellent tool to start the negotia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t the United Nations based on science, academia, and principles.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그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그런 협상을 시작하는데 아주 뛰어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과학과 학계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That's why in November last year, before COP27, faith communities worldwide will launch a faith letter to call our govern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fossil fuels non-proliferation treaty. We call it the Interfaith FFMPQ letter. 그래서 지난해 11월 COP27이 열리기 전에 신앙인들의
accessing through the link that I'm showing you on the screen. 그래서 이 참여받은 소속 운동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들 여기 있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o what we can do as community of faith individually to accelerate this just energy transition, that means the fossil fuels phase out, we can do several steps. 신앙인으로서 민인으로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화석을 보면 그거를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화석 공로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We can divert our money from fossil fuels and invest that money in renewable energies.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고 재생 가능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This is the divestment project is run by Laudato Si worldwide. 그래서 이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이 움직임은 다 참여가 늦어서 운동 전 세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very serious but also critical step that we can do.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이고요.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In an individual level, we have to be efficient in our consumption of energy. For instance, by changing our mobility and our house energy systems towards electricity that are renewable support.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대해서 더 효율을 높이는,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를 쓰는 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차라든가 집에서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For instance, use less car or buy shared carpooling, sharing the car. The whole mobility in large cities. 그리고 차를 덜 쓰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차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전기차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될 수 있는데요. 도시 구조원이나 이런 것들에서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programs that are arising worldwide, like Catholic Energies, which is excellent, for instance, to change the consumption of electricity from fossil fuels to renewables, like solar energy, for instance. We need to look for those programs that can be private or also run by the state.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기구들과 프로그램, 예를 들면 저는 가톨릭 에너지 이런 곳에서는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즉 개인 And finally, we encourage you to support the interfaith letter on energy by going to this link and provide your name, the organization you represent, and also your email address. And we are very thankful for that support because this is really very important for us, especially if Catholic institutions can support the letter, because that is the way we also can lobby or persuade countries within the EU system when we'll be on COP28 there in the evide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석연료 화석 관계 조약하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관습가 있습니다. 이 링크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름과 여러분들이 지급하고 있는 기구 이메일 주소를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지지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가톨릭
That's all from my side, folks, and thank you especially the translator who made a great job. There are some questions or demands, yes, we can exchange that online now. Thank you.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뭔가 서로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소리 안 들렸어요? 작아. 아, 소리가 안 들렸어요? 작아. 안 들리는 얘기 해야지 그러면. 마이크 대고 계시니까 시도를 하고 계신 줄 알았죠. 마이크를 계속 대고 계시니까 시도를 계속 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마이크를 하고 주변에서 잘 들려나가거든요. 아, 네, 이정규 선생님 이제 들어가셔야 되죠? 네, 조금 여유 있습니다. 편하게 질문. 네, 잠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준 것만 이렇게 해서 그거 녹화된 걸로 해서 좀 따로 가톨릭 교행동 유튜브에 좀 올려놓았으면 지금 좋겠어요. 위에 올려져 있어요. 아니야, 이거 줌에서 딱 제대로 나온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언급한 가톨릭 에너지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요? 가톨릭 에너지요. The question is about, can you elaborate a little bit about Catholic energy? Yes, well, that Catholic Energies program, I gave that just as an example. I don't know exactly examples from your area. That belongs to the US. Also, there are some other, it's a private enterprise of Catholic communities in which they are developing the concept of solar communities. Solar communities is probably the key word that you should look for more information in your area. Solar communities is a way of producing, especially in neighborhoods, in small towns, the support of electricity to house in a communal way, because one of the challenges of the solar energy is that you need to provide a good income of solar radiation throughout the day, and that depends on the location of your solar panels. And individually, each house cannot face the sun, the sun's face all day long. So, but if you share your energy input with different solar panels of your neighborhood, you are guaranteed that way the energy throughout the day. So the key solution is the solar communities developments that are being done in different countries. 네, 이 가톨릭 에너지 프로그램은 제가 예로 들고 나서 여러분 지역에서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게 특히 이제 미국에 속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가톨릭 민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광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 태양광 공동체가 핵심어인데요. 그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작은 마을에서 생산을 했을 경우 그 전기를 집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문제는 낮에 이걸 생산을 했을 때 모든 집이 다 이 양쪽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집은 조금 더 잘 생산하고 어떤 집은 그러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같이 잘 나누게 된다면 종일 생산한 에너지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공동체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실력이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질문 더 없으시면 이대로
네,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No more questions. Thank you. Thank you, Father Eduardo, and thank you, 이정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존의 시행국에 이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네. 네.